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시장 전망이나 우리 국내 증시를 좋게 보는 이야기들 그 가운데 있어서 탑픽세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도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또 새롭게 나온 거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기술적 요인이 확대되고 있고 달러와 강세, 채권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의 여파로 2,850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계속 견조하고 반도체가 살아나는 데다가 특히 이제 윤 정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면 이번 정부 내에서 2,850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 저 PBR 이야기 여기서도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도 저 PBR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50 미만에 거래되는 저 PBR 기업 비율이 50% 이상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 윤 정부가 계속 움직이면 이런 주식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골드만삭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의 행보를 뭔가 지지해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임순재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드만삭스가 작년 이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제 2,800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50포인트 정도 지금 더 높게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정부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런 이슈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피력을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나온 이제 섹터로는 이제 방산주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가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기준금리가 만약 인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기술주 관련된 쪽으로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고수익 방어주 그리고 또 이제 AI나 방산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 정책 수혜주도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장렬 교수님, 네. 지금 시장에서 골드만삭스가 2,800 조금 넘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섹터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3,300을 경험했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2,850을 이야기한 게 성에 안 차죠? 그럼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냐고요? 네. 걔네들은 원래 모멘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2,800에서 2,850에 한 2%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보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하면 2,700 정도는 갈 수 있다 보고 그 이상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2,700과 2,800, 2,900 사이의 모멘텀은 이런 기업 밸류업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항상 모든 게 다 갖춰져서 리레이팅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리레이팅으로 갈 때가 있고 그 모멘텀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리레이팅이라고 확신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모멘텀은 있죠. 기대 심리가 있어요. 정책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이면은 아마 이게 업할 때 지수적으로는 한 10%까지 못하고 네. 한 5% 정도 업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분 좋게 한마디 했다. 그리고 여러 섹터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새로운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지난주에 많이 갔으니까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딴 마지막에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12% 올랐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 또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어떤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경고했잖아요. 경고. 네, ELS 관련되는 것도 네.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그쵸. 나왔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PF 관련되는 것도 안 팔리면 토지값을 내려서 해야 된다. 토지값을 내린다고요?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토지값을 내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 쪽에 익스포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아주 심하게 내려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반대쪽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거죠. PBR도 하더라도. 그렇죠?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금융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째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참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 얘기 안 나와서 코리안 디스플레이라고 또 영어에 제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3월 정도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지난주에 반짝 올랐던 종목들 분석 보니까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적게는 50%, 많게는 120%까지 주가 상승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산상으로.
그게 된다면 주가가 오히려 이런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보이고 이럴 때 오히려 사야 매수의 기회 아닌가요? 그렇죠. 이 비교가 되는데 네. 그 일본 같은 경우 작년 1월, 3월 달에 이런 거 비슷한 걸 추진하면서 일본 장은 작년 내내 올랐습니다만 요 3개월간 봤을 때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때 니케이하고 뭐 토픽스가 14%, 18% 올랐어요. 네. 근데 작년 우리나라가 그 정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견주 쓰는 정도의 진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확인에 2월, 3월 되면은 뭐 13%, 15%가 아니라 10% 오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아마 2,700 잡으면 2,850까지 가는 게 무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하고 비교한 거고 실제 저 PBR이 높은 PBR로 가려면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두 가지죠.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 돈이 있느냐. 의지와 돈. 의지는 뭐냐면은 할 만큼 정부라든지 네. 그 대주주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거고 네. 둘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돌아가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안 돌아가면은 하고 싶어도 늦게 해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아마 보면은 실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영업이익이 아니고 투자하고 나서 남은 프리 캐시플로우 대비 시총을 보세요. 네. 그게 아직 싼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현대차가 그나마 싸요.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잣대로 돈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 단계로 지금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요거를 잘 봐야 저평가 관련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기업의 ROE는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를 숫자가 이게 높은 거다, 낮은 거다. 이거 어떻게 좀 네, 일단 해석 좀 해주시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지금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 PBR 같은 경우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주가와 장부 가치가 어떤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를 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BR이라고 한다면 PBR이 1배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와 자산의 가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장부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부 가치. 실제로 우리가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유추해 볼 부분은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주주 환원,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 가치 재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이 있고요. 뭐 자사주 매입 후의 소각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수익성 그리고 어쨌든 회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인 ROE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들 중에서 저 PBR인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전환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ROE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ROE라는 것은 수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ROE가 10%가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기업이다.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중에서 그러니까 1배 미만인 기업들 중에서 ROE가 10%가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장부 가치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수익도 잘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현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현금으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 PBR이면서 ROE가 10배, 10% 정도 나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HTS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ROE가 지금 1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원래 0.7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이 있고 실제 매출과 수익이 잡히는 기업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저 PBR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추려서 매매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재무제표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결이 있고 별도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기아 같은 경우에 연결 기준으로 하면 ROE가 14 정도가 나오고요. 별도로 하면 이게 7로 뚝 떨어져요. 그럼 연결을 보시면 한 10% 중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로 보는 게 맞나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업종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운수 장비 전체 ROE의 평균이 한
7, 이 정도 수준인데 14면은 이게 좋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좋다라고 거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재무제표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도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성장이 많이 결여돼 있다라고 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부각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저 PBR 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돈을 버는 기업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ROE를 확인을 해보면 9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코스피 업종을 보면은 8 정도 수준이 나오니까 업종 대비해서는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요거 찾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HTS의 기업 내용들 쫙 이렇게 숫자 나오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PBR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기업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종목을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은 다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임순재 교수님.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동안 또 단기간에 올랐었다라는 부분도 이런 이제 차익 매물을 추대하는 그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 관련주들은 뭐 PBR 관련된 이제 수혜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뭐 방금 조금 전에 이제 김정일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ELS에 대한 부분이 아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고요. 지금 뭐 ELS 관련돼서 손실들이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의 이제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업, 특히 이제 은행 지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큰 폭으로 좌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PBR이 좀 낮은 그런 이제 업종이다라는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기아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0.6배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게다가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저 PBR 중에서 이제 그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배당이 작년 말에 기산이 되지 않고 올해 2월이나 3월 중에 배당 기산일로 잡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융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말로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3월 달까지 갖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연말 배당뿐만 아니라 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드만삭스의 시장에 대한 뷰, 거기에 더해서 저 PBR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ROE 상향 의지, 또 여력 있는 기업을 주목해보자. 임순재 고수는 주주 환원의 확대가 이번 주가 상승의 핵심이다. 박소호 고수, 골드만삭스 아니어도 저 PBR주 열풍이 불고 있다. 이재규 고수, 2,850포인트 못 갈 이유 없지 않나요?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